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인데요. 어째 모양이 좀 이상하죠? 눈에 띄는 정책 대결은커녕 공약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만큼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형국인데요.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준하와 김지태 등 고인들의 진실 공방만 가득합니다. 이번 18대 대통령은 고인들이 뽑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를 추워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을 기다린다는 것 하루빨리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만나보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시영 씨 특검 조사, 정수장학회 논란 등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SNS도 들끓었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정말 평등한지 지켜보겠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법치가 서는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출석 전에 아버지 지시로 12억 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왜 MB는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하지 않고 아들 명의로 했을까? 비밀은 다스에서 갖고 온 현금 6억 원에 있다는 등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환 현장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서 왕세자의 특검 나들이냐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수장학회 논란도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입장 발표 이후 친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국민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식이라는 등의 반응에 이어 친일파 재산은 협박으로 강탈해도 되나? 그 논리라면 친일파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재산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등 비난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부정축제자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지자 재산 중 일부를 헌납해 구속을 면해놓고 세월이 지난 후에 뺏겼다고 주장하는 건 파렴치하다는 등 박 후보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야권 단일화 역시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히 황석영 씨 등 문화예술, 종교인 102명의 단일화 촉구를 계기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서 13대 대선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촉구도 많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 안철수 후보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표를 확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다자대결에서 안철수 문재인이 50%를 넘었다고 하지만 단일화는 필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등의 경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이 깡통주택 속출, 연체액 급증 등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표면으로 불거졌는데요.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할 돈이 있다면 단돈 몇만 원이 아쉬운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에 먼저 돌아가야 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아파트가 더 이상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될 기회라는 등의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 탈북자 대북전단 살포 논란, UN 녹색기후기금 사목 유치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일부 라면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지요. 업체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신문이 주관하는 201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이곳에서 250기가 넘는 우리술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성민수 PD와 함께 가보시죠. 10월의 가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일대가 우리술의 맛과 멋, 그리고 흥에 취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신문이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씩 시음해 보시고 우리술의 깊은 맛을 느껴가면서 그 귀중함을 서로 이렇게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작용과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와인, 구수한 밤이 맛이 살아있는 밤 막걸리,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로 만든 감귤죽까지 전국 118개 업체에서 우리술 254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상인들과 처음 맛을 본 술에 감탄하는 시민들로 행사장은 북적거립니다. 제주도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이리 함으로 처음 알리는 거니까 엄청난 고마움이죠. 그 막걸리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 그 막걸리가 웰빙이지 뭐. 행사장 주변에는 무대 공연과 우리술을 주제로 한 그림 대회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햅쌀 막걸리 전국 동시 출시와 다양한 우리술 품평회 등을 통해 우리술을 체계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R&D 투자라든가 기술 개발, 수출 홍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술이 명품 술로서 세계적인 술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전통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모두가 스타를 꿈꾸지만 정상에 다다르기까지 참 험난한 것이 문화예술계입니다. 생계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연기라는 한 우물만 파온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박홍규 PD가 전합니다. 지난달 25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이색적인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송파구가 준비하고 있는 취업 전문 교육 강좌에 연기 수업 수강생을 뽑는 자리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재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자들 중 대안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전문대 졸업생 등이 응시했습니다. 현직 영화감독과 극단 대표 등이 재능 기부 형태로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70명의 응시자 가운데 오디션장을 웃으면서 빠져나간 사람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20명은 지난 8일부터 잠실 3동 신천 지하보도 내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5개월간 공사를 걸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은 강사가 제시한 인물의 사진 이미지를 통해 신체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2인 1조로 상대방을 똑같이 따라해보는 신체 훈련과 발성 등 기본 과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걸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연기 수업은 기본 과정뿐만 아니라 연극, 연출 이론 등 심화 과정, 현직 배우와 감독 특강으로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5개월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우리 구에서 창단하는 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즉,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는 내년에도 2차 오디션을 통해 2기생을 모집하고 연기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고려비색, 고려청자의 오묘한 푸른빛을 뜻하는데요. 중국 송나라의 지식인들은 천하제일 10가지 중 하나로 고려비색을 꼽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비색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보 18점과 보물 11점,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고려청자 2점을 포함 고려청자 35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고려청자 특별전 천하제일 비색청자로 1989년 고려청자 명품 특별전 이후 23년 만에 열린 전시회입니다. 전시 이름은 송나라 태평노인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책 수중금에서 천하제일의 색으로 고려 비색을 뽑은 데서 땄습니다. 고려시대 문화재 중에서 정수로 꼽히는 고려청자의 그 아름다운 색감과 상강기법의 깃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으로 반출돼 일본 중요 문화재로 선정된 청자 고룡형 정병은 안견의 목류 도원도만큼이나 구경하기 쉽지 않은 작품으로 국내에 처음 전시됐습니다.
고려 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은 정교한 상감 기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기와집 20채 값으로 인수했다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이동용 청자 오줌병기, 여성 화장품 용기 등 일상용품으로 쓰인 희귀한 청자들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bsolutely stunning work. I just the detail and the figures and the classic design, the subtle colors were absolutely brilliant. I've never seen anything so gorgeous in my life. 전시의 마지막 섹션인 천하제일을 말하다에선 최고 수준의 명품 청자 22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와 목에 방울을 단 사자를 형상화한 청자 사자 장식 향로 등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들의 아름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청자 동녀 동자형 연적도 국내에서 처음 손을 보입니다. 서울신문 문소영입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 주변이 형형색색 국화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대청호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하메리 영상 에디터가 다녀왔습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국화향에 흠뻑 물들었습니다. 충북 청원군 대청호반에 자리 잡은 청남대에서는 다음 달 18일까지 청남대 단풍 국화향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국화 4천여 본과 야생화 분재 100여 점을 전시합니다. 정원 곳곳에 물이 지어 피어있는 국화 동산이 주변의 단풍과 어우러져 황홀한 풍경을 이루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작 벼슬을 닮아 이름 붙여진 적공작, 푹신푹신한 하얀 구름을 연상시키는 백운,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스프레이 등 45종류의 국화가 짙은 향기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이렇게 가을바람도 쐬고 이렇게 청남대에 와서 예쁜 국화도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국화 꽃탑은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너무 향기로운 국화축제에 정말 우리 청남대 분회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싶습니다. 1983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으로 이용되던 청남대는 지난 2004년 개방 이후 가을마다 국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행사 규모를 키우고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청남대 직원들이 직접 봄에 삽목을 해서 재배를 한 4만 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청남대 주변 단풍과 어우러져서 관람객들이 오시면 즐거운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계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청정한 자연 환경을 가진 청남대의 가을 단풍은 그 어느 곳보다 붉고 아름답습니다. 서울신문 하메리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을 만나봅니다. 최근 착공한 삼성 R&D 단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015년 5월까지 이제 짓는데 땅값만 해가지고 한 2,500억 원, 또 공사비만 한 1조 원을 투입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규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은 용적률이 이제 완화되니까 10층까지 완화를 해줬어요. 360%까지 240%던 것이 360%까지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걸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에 10층 지하 5층 지상 10층까지 갈 수 있는 그 빌딩이 6개 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 건축 면적만 하더라도 한 10만 평방미터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R&D 단지가 들어서는 거죠. 2010년 1월 달에 거기에 그러니까 사총으로 용적률이 240% 제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0년 7월 1일자로 취임하자마자 이걸 추진을 하니까 중앙도시계 위원들이 한 50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들도 장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신무자들도 2010년 그 전에 구청장이 뭐 뛰댕기면서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를 제한해달라고 해놓고는 새로운 구청장이 이제 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인코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걸 또 이렇게 풀어달라, 10층으로 완화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단 R&D 부지로 정해지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이 500%나 줍니다. 500%. 그리고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 400%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서울에 있는 R&D 부지가 다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고, 예?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하필 우리 서초만 4층으로 용적률도 400%인데 최고 400%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데 240%로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 알짜배기 땅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체가 들어올 리가 없다. 작년 8월에 그게 10층으로 완화됐으니까 거의 뭐 1년 한 반쯤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대기업체에서 이 돈 보따리를 푸더라. 그게 제일 큰 효과예요. 그러면은 1조 한 3천억 원 가량 거기다가 투입을 하니까, 예? 민간 자본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1년에 한 6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2015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글로벌 인재들 한 10,000명이 거기에 근무하게 됩니다. 의료 관광을 이제 우리 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약 한 1,200개 가량의 중대형 그 병원들이 있는데 강남대로를 따라 가지고 이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에 가는 성형이라든지 피부, 안과, 척추 이런 대형 병원이 돈을 하여튼 이렇게 대박을 내는 병원들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외국 그 의료 관광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료 관광 해외 환자들을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는 수수료 20% 내지 30%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절반 이상을 환자가 내는 절반 이상의 비용을 수수료를 떼가는 거예요. 브로커가 지금 한 120개 업체가 사단법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 85개 정도가 그런 병원이고 또 이제 수술했다 해가지고 뭐 수술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 또 한 10몇 개, 또 대형 식당도 또 10몇 개, 이래가지고 120개 정도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바이어가 하나 오물 해서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만한 돈을 우리 한국에 떨어뜨리고 이제 가니까 이게 또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다. 감기 기운에 힘겨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곳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 기온이 15도 이상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주말에는 비 소식도 들립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겉옷을 꼭 챙기시고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